이정이 여리에게 맡긴 임무는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었나? 예상치 못한 전개, 원본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 2회까지 보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과 인간 그리고 왕실의 운명이 뒤엉키기 시작했음을 눈치채셨을 것이다. 겉보기엔 퇴마 판타지로 보이는 이 드라마는 실상 인간의 신념, 집착 그리고 존재의 정체성을 깊이 파고드는 정통 심리극에 가깝다. 2회 말미 윤과 배의 존재가 강철에게로 옮겨지고 경계석이 여리를 감싸며 신의 사명을 암시하는 장면은 단순한 귀신 쫓기가 아니다. 이는 운명을 이어받은 자들의 각성의식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한다. 예고편 송여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 그건 단순히 누군가의 조언을 들은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신념과 공포가 충돌하며 터져나온 감정의 결실이다. 왜 여리는 강철의 몸에 깃든 도의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의 강제적 채택이었다. 여리의 깊은 죄책감, 윤갑을 잃은 슬픔 그리고 조선을 지키겠다는 무의식적 결심이 그녀를 강철이라는 인간을 그릇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예고편에 짧게 스쳐 지나간 장면 여리가 누군가를 껴안으며 눈물 흘리는 컵 그 중심에는 윤갑 도령이 있다. 그는 이미 죽었지만 여리에게는 살아있는 신념 그 자체였다. 그의 혼을 되찾으려는 여리의 노력은 단순히 잃은 이를 되살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용서하고 왕실에 헌신하려는 그녀의 심리적 의지의 표현이다. 왕가의 드리운 악기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공포 소재를 넘어선다. 이는 조선의 혼란, 왕권의 몰락, 그리고 개인의 억압된 감정이 실체화된 존재로 해석된다. 이 악기는 무작정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운명에 저항하는 자, 기억을 잃은 자, 거짓을 말하는 자를 노린다. 즉, 진실로 자신을 아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진 존재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강철은 단순히 도의의 몸주로 머물러 있는 존재일까? 아니면 도의의 혼을 넘어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인물일까? 예고편에서 강철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진다. 그는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선다. 몸을 빌려주는 그릇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혼을 통합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것인가? 당신, 왜 그 몸에 들어왔어요? 여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끝내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도의의 눈을 닮았지만 도의가 아닌 강철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나도 그냥 끌려온 거라고. 강철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지만 여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끌림은 그녀 자신의 무기력함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운명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다. 도의를 지우지 마요. 제발 그 이름에 다른 의미를 더 씌우지 말아요. 여리의 목소리는 애원과 절망으로 떨렸다. 그녀와 강철은 서로를 마주한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여리는 강철의 눈에서 도의의 흔적을, 강철은 자신 안에 깃든 낯선 존재를 바라보며 내뱉고 싶은 말들을 꾹 삼켰다. 그들의 눈빛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감정이 얽혀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다. 서로의 과거를 파고들어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차가운 감정의 충돌이었다. 마치 그 순간 세월이 쌓아온 억울함과 그리움이 폭발하듯 날카롭게 터져나온 듯했다. 내가 나보다 먼저 눈을 감으면 나올 거야. 그날 밤 연등이 바람에 흔들리던 마당에서 여리는 윤갑 도령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 속삭였다. 나는 너보다 더 오래 살 거야. 너 지키려고? 윤갑은 따뜻하게 웃었고 그 미소는 여리의 기억 속 가장 밝은 빛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내가 널 죽였어. 내가 널 보내버렸어. 여리의 혼잣말은 사람의 가장 순수한 진심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자백이었다. 그녀의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바람에 실려 윤갑 도령의 혼에 닿은 듯 그 순간 여리의 등 뒤에서 연등 하나가 스르륵 꺼졌다. 여리는 움찔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묘한 감각, 마치 윤갑이 그곳에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윤갑, 아직 너한테 다 못한 말이 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바닥에 닿은 눈물은 경계석 위에 스며들었고 순간, 아주 짧은 순간 경계석의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다. 여리는 문득 깨달았다. 윤갑 도령의 혼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어쩌면 이 모든 귀공의 혼란은 그가 그녀에게 전하려는 마지막 메시지 때문이 아닐까.
새벽 바람은 차가워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날의 바람은 사람의 숨결처럼 여리의 등 뒤를 스치고 지나갔다. 누가 누구야? 지금 말한 게 누구야? 병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옆에 선 장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내 이름을 잊은 자, 너부터 죽는다. 그 병사가 혀를 자른 채 우물에서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악기의 존재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여리는 그날 처음으로 직감했다. 윤갑 도령의 죽음은 악기의 저주가 아니라 왕실 내부의 은폐된 진실과 배신 때문이었다. 아니, 어쩌면 윤갑은 그날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의 혼은 경계석 어딘가에 머물며 여리가 진실의 닿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궁의 침묵, 기이하게 닫힌 정각의 문, 경계석 주변을 맴도는 이상한 기운. 이 모든 것이 윤갑이 생전에 발견했던 금기의 기록과 연결된 것은 아닐까? 조선 왕가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단 하나의 비밀, 그리고 그것을 밝히려다 사라진 자, 윤갑 도령. 여리는 이제 확신했다. 이 싸움은 귀신의 저주를 푸는 단순한 퇴마가 아니다. 숨겨진 역사를 파헤치고 잊혀진 진실을 되찾는 여정이다. 진실을 아는 자는 침묵했고 진실에 다가간 자는 사라졌다.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이었다. 폐하께선 알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무릎 꿇은 내관의 말에 대신은 숨을 들이켰다. 그럼 왜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까? 내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백성을 위함이 아니라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은 신을 믿지 않았고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공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여리는 그 말을 떠올리며 결심했다. 우릴 버린 건 귀신이 아니라 인간이었어. 이 싸움은 귀신과의 대결이 아니라 잊혀진 정의를 되찾는 전쟁이다. 하지만 이 정의는 단순한 정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로 기록된 역사, 사라진 진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된 조선의 그림자였다. 여리는 생각에 잠겼다. 왜 윤갑 도령은 죽었으며 왜 그의 혼은 지금껏 떠돌고 있는가? 어쩌면 그가 밝히려던 것은 단순한 왕실의 비밀이 아니라 조선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금단의 기록이었을지도 모른다. 경계석이 지키는 것은 단순한 봉인의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진짜 역사였다. 그 역사 속에는 배신당한 자들, 지워진 이름들, 그리고 침묵을 강요당한 이들의 절규가 담겨 있었다. 여리는 깨달았다. 그녀가 가야 할 곳은 궁의 중심이 아니라 그 역사 속 가장 깊은 어둠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둠과 맞서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여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그녀는 과연 강철 안에 깃든 도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일까? 아니면 왕실을 위한 선택에 불과했을까? 3회에서는 이 운명의 퍼즐이 어떻게 펼쳐질까? 윤갑 도령의 혼이 전하려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며 여리와 강철은 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조선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금단의 기록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 이 모든 질문이 풀리는 순간 조선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여리의 여정은 단순한 퇴마를 넘어 잃어버린 정의와 진실을 되찾는 역사적 싸움으로 이어진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어둠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결말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